조선은 이걸 빱니다. 빨아요. 네. 빨아요. 아니 그리고 그런 얘기를 자꾸 음지화하면 안 돼요. 어떤 얘기를? 아 근데 왕의 체위를.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지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네, 이제 날짜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죠. 일주일 안 저희가 남았죠. 지금 4월 1일 만우절에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4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저희가 북콘서트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끝나 있겠네요. 네. 자, 어떻게 뭐 준비들 잘 돼가십니까? 저는 뭐 네. 준비 이제 끝났고. 자료 준비 다 끝나셨습니까? 네네. 네,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안 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뭐 안 준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우리 썼던 단체방에서 준비가 다 돼 있죠. 아, 그건 다 네네네. 됐습니까? 네, 자기장 안 됩니다. 네. 몇 번 한 것 같은데 자기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벼운 마음이 준비가 됐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대충 인터넷 서칭이라 한번 해봤다는 거죠. 아니 아직 일주일이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네. 자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시간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 얘기 나누자면 저희가 어저께 그 오픈 스튜디오 개관식이 있어서 창석 씨는 그때 부산 일정이 있어서 못 네. 오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렇게 와주셨어요. 박가영 아나운서가 또 늦게. 뒤늦게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일찍 오고 싶었는데 아. 천안, 그러니까 고향 갔다 오느라 네네. 너무 늦게 와서 좀 아쉬웠어요. 아 근데 마치 어디 숨어 있다가 상황을 보고 온 것처럼 모든 행사가 딱 끝나자마자 왔어요.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네. 경품을 받고 싶었거든요. 네. 아 그 간절한 바람은 그 누구도 김재원 쌤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하나도 못 봐주셨어요? 네,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한 테이블에서 모조리 휩쓸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뭔가 있다. 부정개표. 네. 저기 그 바디오프짐이라고 네. 저기 그 헬스장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런터뷰의 주역이죠. 네. 네. 이거 그 기업과 기업 간에 뭔가 카드깡 의혹이나 이거 모종의 분명히 뭔가가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하실 말씀이 없는 게 야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표를 다 수개표를 해보시더만요. 아 이거 확인해야죠. 아, 내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근데 그 와중에도 자기 번호를 맨 마지막에 뽑았어요. 미련 철철. 와, 끝까지 안 나오네. 제게 없는 거 같은데. 없는 데가 없어. 아니, 잠깐만. 야, 이거 처음부터 다시야. 15번 안 나오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야. 15번이 15번. 여기 있네. 와, 씨. 야 진짜 운이 없네 이 사람. 맨 마지막에 나왔어. 맨 마지막에 나왔어. 안 되는 거예요. 운이 없었던 거죠. 예. 뒷풀에도 그리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 그 번호를 저희가 나눠준 게 아니라 본인들이 랜덤으로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쪽이 몰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들이 뽑고 싶은 번호를 뽑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네. 저 M장께 그 중에 네. 오뚜밤이 왜 잘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왜요? 왜요? 오뚜밤 작가님이 네. 결국은 절반을 저한테 주셨어요. 오, 최우 작가가 침양환. 어. 네, 그걸 저한테 제 표정이 너무 안 좋다며. 네. 아니 얼마나 사람이 짜치게 굴었으면 애가 그걸 줍니까? 거의 술자리에서 고개가 이렇게 내려가. 그걸 정면에서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 야 술자리까지 거기서 그러고 있었어요? 아, 저는 근데 그 마지막 거 제주도나 해외여행을 받으면 네. 저희 팀이랑 같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요? 철저히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 비용을 왜 본인 마음대로 저한테 전가시킵니까? 아니, 기왕에 뽑힌 김에 이제 네네. 같이 가려고 이제 했었는데 네. 이게 너무 아쉬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즐거운 자리였고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어제 회식 자리에서 네. 알게 됐다고 폭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건- 얘기입니까? 그 심각한 일이죠. 네. 저희 그 역사 방송의 작가님이신데 네. 아주 악독한 친일파의 후손. 그렇죠. 아주 악독한 친일파의 후손. 악독하다고요? 밝혀져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그냥 정말 맞아요. 정말 쑥 한번 물어봤는데 일제 시대 때 조합장을 할아버지께서 네, 하셨던 친할아버지, 분이다.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그것도- 조합장. 조합장 그것도 출신이었다. 악덕 수리조합장. 아직도 집이 다다미빵이라고. 아, 지금
그 사실이 팩트예요? 모르겠어요. 자기 입으로 역사학자가 왜곡을 합니다. 역사학자가 왜곡을 아니 해요. 자기 야. 입으로 다담이 얘기는 했어요. 네, 다담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어차피 식사할 겨울만 때 젓가락만 쓰시더라고요. 겨울만 되면은 귤이 그렇게 먹고 싶답니다. 아, 명확하죠. 네. 789 소리. 아니 어느 지역 조합장이었대요? 그 얘기는 안 하시는데 일단 조합장 출신이라고 하면 네. 아 분명 뭔가 전남 쪽이잖아요. 네, 전남이죠. 전라도 쪽이고 거기면 그 평야를 다 먹은 술이 조합장 아니에요. 예. 김무성 전 의원의 아버지 전남 방직이에요. 아 그럼 뭐. 네, 뭐 비슷한 느낌이로 그렇죠. 있지 않았을까요? 전남 반지면 차라리 그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 운영과 네. 그런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조선인들의 네. 취업 자리도 알아봐주고 이럴 수 있는데 조합장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더 나쁜 사람. 아 예. 가보 농민 운동이 벌어진 게 아 그쪽 지역이라면 아주 악독한 친일파였을 확률이 그 작가가 매우 높다. 순천 사람이거든요. 아, 전남 순천. 예. 어. 예. 자, 다 본인이 밝히고 아, 얘기는 그럼요. 된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팩트가 확실하게 체크가 안 되는 타입이고, 저는 아, 그래요? 추정이죠. 추정. 뭐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지만 네. 확신할 수 없지만 네. 신검지 작가는 확실하다. 네, 저렇게 확실하네요. 또 빠져나가시네. 네. 어쨌든 뭐 즐거운 자리였고 또 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녹화하고 있는 지금 4월 1일이 이제 합리적 거짓말 가능 데이 만우절입니다. 합리적 거짓말인가요? 어. 그럼요. 거짓말 가능. 합리적으로 가능하다. 자, 이 만우절은 뭐 이게 역사적으로 유래 같은 게 있나요, 좀? 모르겠어요. 저는 있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5분 전에 찾아봤는데 이게 프랑스에서 유래한 거래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세 가지 유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다. 아 그래요? 네. 아 급하게 저도 같이 찾아봤구나. 기사가 세 가지 유래입니다.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찾아본 건 프랑스 버전인데 아, 예. 원래 프랑스에서는 새해가 3월 25일이었대요. 근데 모 국왕이 급작스럽게 4월 1일로 바꿨나 봐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따르고 그냥 3월 25일을 새해로 지내면서 가라로 4월 1일 가라라니요. 아나운서입니다. 네. 4월 1일은 가짜로 새해를 지내는 척만 했다고 합니다. 아. 거기서 만우절이 유래했다. 아, 그러니까 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날 새해를 보내는 척은 하지만 네. 가짜 새해였고 진짜 새해는 민중 속에서 즐기던 새해는 3월 25일이었다. 이런 네. 설이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인도 설 예수의 순환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프랑스 설이 샤를 구세네요. 샤를 아 구세. 샤를 구세. 샤를 구세인데 이게 근데 약간 심정적으로 와닿는 게 네. 전두환 정권 때 민속의 날인가요? 설날 한번 바꿨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원래 하던 거를 뒤집기는 어려웠어. 맞아요. 구정은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곧 겨울로 돌아간 것처럼 국왕이 뭘 바꿨는데 국민들은 하던 대로 한 거 아니냐. 요런 설이 이제 가장 유력한 설인데 뭐 인도 설 예수 순환설도 있는데 너무 소수설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요즘은 나이를 먹고 나서는 만우절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어릴 때는 만우절을 또 되게 특별한 날로 생각해서 학창 시절에 친구들끼리 장난도 많이 치고 특히 선생님들 상대로 장난 많이 쳤거든요. 네, 책상 다 반대로 해놓고.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 반이 바뀌었다 그러고 그런 것도 장난해. 점점 격해지면서 선생님을 괴롭히는 날로 돼가지고 선생님 머리 위에다가 그 분필 지우개, 칠판 지우개 네, 올려놔서 이렇게 선생님 머리에 맞게 하기도 하고. 문 열고 저기 빡겠어. 양동이 몰래 해갖고 엎었는데 여기 깨져갖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선생님한테 장난칠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즐기기도 했었는데 혹시 만우절 관련돼서 뭐 혹시 기억 같은 것들이 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깝치다가 욕을 먹었었던 적이 있었죠. 누구한테? 이제 몇 년 전에 이동영 작가한테 그 큰 금액을 빌린 적이 있었어요. 네. 만우절에 저는 재밌더라고. 내 프로필 사진은 이동영 작가로 바꾸고 사실은 창석이한테 돈 빌려주지 않았다. 페이스북에 글을 썼거든요. 정확히 4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욕을 좀 더 태백이를 먹었. 댓글보다는 수차례 전화를 받고 정신 차려라. 정신머리 없는 새끼라는 얘기를 듣고 정신머리 없는 새끼. 깔끔하게 지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장난으로 저도 그때 기억나거든요. 근데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또 장난으로 받아줄 법도 한데. 그때는 지금의 그 제 입지가 훨씬 더 작았을 때입니다. 뭘 하기만 하면 욕 먹을 때. 그때 2000 창석이 아니었던. 그때는
채 200 창수가 안 돼 있어. 월세 겨우 내던 시대. 진짜로 월세 겨우 내던 시대. 사실 이제 가중처벌이었죠. 그 전에 또 다른 사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SNS로. 네. 이것까지 하면서 아직도 SNS로 또 장난질한다고 정신 못 차렸다.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경찰 할 때는 그날이 초비상 날이에요. 경찰 대기. 여기 이제 장난 전화. 예. 그냥 당직 대기. 무조건 대기해서 얘가 우범자인지 파악해서 그거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만우절 유래 기사 마지막에는 대부분 이게 있습니다. 경찰은 만우절 전날 112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맞아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 처분 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네. 워낙 많으니까. 이전에는 그냥 대충 봐주고 했는데 네. 신고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고 이제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장난친 기억이 아니라 당한 기억. 3월 31일 날 했던 소개팅을 해서 이제 그 여자분이랑 이제 헤어져가지고 각자 집에서 이제 카톡이었나 문자인가로 옛날이었으니까 서로 이제 잘 들어가셨나 뭐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어린 아이 사진 하나 띄고 올리더니 사실 말 무슨 말씀 못 들었는데 제 아이라고. 그래가지고 와,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근데 이걸 너무 바로 연락을 안 하면은 쓰레기잖아요. 그리고 너무 바로 연락 안 하기엔 그분이 너무 글래머였거든요. 아이 때문에 더 그렇게. 네. 그리고 아이도 귀엽더라고. 아이도 귀엽더라고. 고맘때 그리고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아이 있는 여자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있죠. 품을 가진 남자가 되고 있죠. 싶다. 이런 로망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낳지 않았어도 다 이미 커 있는 애가 있으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갑자기 들면서 다 받아줬거든요. 그랬더니 만우절 뻥이었다고. 와, 근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디 그날 만났는데. 오히려 그러면 뻥이라 그래서 매력이 삭감이 됐나요? 아니면 그때는 좀 저는 왜냐면 제가 너무 진지하게 받았었으니까. 상처받았구나. 그때 그래서 너무 화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 만약에 소개팅했는데 워낙 마음에 드는 분이 나타났는데 아이가 있다 사실은. 지금 근데 없으면 좀 이상하지. 왜 김씨 왜 김씨 왜 난정지어? 아니 있는 건 당연하고 그 애도 결혼을 했겠지. 손자가 있는 거 손자 데리고 오는 거지. 손자를 커밍아웃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손자가 있어요. 자식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손자 커밍아웃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손주 커밍아웃 정도는 할 수 있죠. 좋아요. 상관없으니까. 진짜 한 방에 손주까지 괜찮아요? 그럼요. 한 방에. 일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가볍게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서로 즐겁게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장난이면 괜찮지만 이제 그 선을 정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조심해서 지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절대 이 거짓말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역사적 사료, 기록들 이런 것들은 거짓말 없이 진짜 객관적으로 최대한 팩트 위주로 적어야 되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게 진짜 이제 팩트에 가깝게 적혔다고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조선왕조 실록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굉장히 진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선 왕조가 이 실록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조선왕조 실록을 오늘 이제 사관이죠. 사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다시 또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부끄러움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스스로. 사실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중에 당당하게 자기가 역사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늘 겸허하고 역사 항상 부끄럽고 이런 것들이 좀 직업 의식처럼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역사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지. 뭐 꼭 붙여 어쩔 수 없이 붙여야 될 경우에는 역사학자라고 하긴 하지만 이 말이 굉장히 저는 부끄러워요. 근데 그 조선왕조 실록을 보고 있으면 이분들 같은 직업 의식을 가지면 역사학자라고 불러도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직업 의식과 대단한 어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숭고함을 지켜갔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거의 총화가 조선왕조 실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안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뭔가 좀 뭐 중국의 4대 막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되게 약했던 나라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특정 나라 지금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죠. 국방력이 모든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좀 다양한 면에서 한 나라를 평가할 수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멋진 측면이 많은 나라입니다. 네. 그런 측면 중에 하나가 저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록 문화죠, 기록 네, 문화. 기록 문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록하는 것 그다음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조선 사람들의 어떤 인식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네.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오늘 네. 사관과 이제 조선왕조 실록을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이 실록이 작성이 됐는지 그 역사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 함께 하시죠. 숙면에 들기 어려워서 베개를 여러 번 바꿔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브레인슬립 베개 소개하겠습니다. 브레인슬립 베개는 독자 개발된 신소재 E-코어를 사용한 코일 같은 독특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딱 보기에도 바람이 잘 통할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통기성 덕분에 베개를 아무리 오래 베고 있어도 머리에 열이 안 나고 땀도 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시원하니 자다 깨지 않고 쾌적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25%의 인생에 투자해서 깨어있는 75%의 인생의 활력을 선물해보세요. 지금 베개를 구매하신 후 배송 메시지 M장기획 또는 역사내표열 그놈을 적어주시면 추가 사은품을 함께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서 브레인슬립 검색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 브레인슬립 베개 이거 저희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저는 뭐 이제 날씨가 조금씩 이제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네. 지금 이 베개의 이 효용성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편안하고 시원하고 네. 잠도 잘 오고. 네, 이건 커버. 요거 이제 베개 커버인데 처음에 기본적으로 하나를 주고 추가로 이제 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건조기 같은데 올려두고 햇빛에 말려두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빨아서 그냥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사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 돼가는 것 같은데 베개는 더 이상 이거에서 다른 데로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빨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빨아야죠. 일주일에 한 번 안 나 그렇게 안 봐. 빠는데? 아 그래요? 가영이 그럼 집에 내가 빨아주고 갈게. 빨아요? 아까 또 이거 니티 나올 수도 있고.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러분 혹시 머리에 좀 열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밤에 자다가 깨시는 분들 그리고 베개가 영 이게 뭔가 좀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개에 진심이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요 좀 가격이 좀 있긴 하지만 내가 이 정도 한번 투자해 보고 싶다 베개 좋은 베개 한번 써보고 싶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네. 자, 브레인슬립 베개였습니다.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해썹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네, 자 여러분 산삼 시대 박가영 씨가 정말 환장하고 훔쳐먹을 정도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산삼 시대입니다. 네. 산삼 순백이 물론 좋지만 네. 가격대가 좀 부담되거나 아니면 이게 주변에 선물을 산삼 순백으로 하는데 내가 먹을 것까지 이렇게 하기엔 좀 그렇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산삼 시대라는 또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네, 너무 좋죠. 편하게 네. 드실 수가 있고 또 산삼순백 원액이 워낙 진하다 보니까 열감이 너무 한꺼번에 확 올라온다. 그래서 조금 낮춰서 먹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네. 산삼 시대로 갈아타시기 너무 좋습니다. 네. 어제 오픈 스튜디오 파티 네. 추첨식 하는데 오뜨밤 작가님이 당첨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풀 세트로 제가 드렸는데 네. 재원 쌤이 하도 죽상을 하고 있으니까 몇 개 떼줬다고. 맞아요. 몇 개가 침향환. 좋은 거 가져갔네요. 지명을. 예. 아. 그래서 요거 한번 한 시간 정도 산삼 말아드리려고 제가. 네. 다음 주쯤에 뭐 산삼의 역사 이런 거 한번. 홍삼의 역사 이런 거. 네. 여기가 홍삼을 안 하신대요. 그래요? 그래서 산삼으로. 네. 10만의 역사. 10만이.
신만이 땅꾼 뭐 이런 사람들. 궁금해요. 네. 아니 이거 산삼이 어떻게 이 역사적으로 그죠? 주요 수출품이에요. 그렇죠. 주요 수출품이라서 요거는 한번 말아드릴 수 있어. 고려 인삼. 오, 그렇기 궁금하다. 때문에 그죠? 이제 또 그만한 네. 광고비를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네. 아니 그래도 지금도 인삼은 국가에서 관리하잖아요. 이 전매품이죠. 완전 전매는 아니고 이제는 네. 지금은 완전 그렇진 않지만 네네. 어쨌든 담배 인삼 공사가 이제 그럼요. 예. 네. 저 전매를 공사니까 하게 되는 시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죠. 오. 그런 것도 담배 인삼에 관한 이야기도 나중에 재밌을 것 같네요. 네네. 네. 자 여러분 산삼 시대 한번 드셔보시면 자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칭찬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먹기도 편하고요, 맛도 좋습니다. 산삼 시대 스틱에 들어가 있고요.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산삼 순백의 산삼 시대였습니다.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였고요. 2023년에도 압도적 판매 1위를 하면서 이제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인 기업 캐라셀에서 국내외 임상시험과 특허 성분으로 인증받아 만든 캐라셀 패치입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기만 하면 관리 끝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닦아내고 또 바르고 그러다가 흘리고 묶고 관리하다 귀찮아서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캐라셀 패치는 붙이는데 5초만 투자하시고 8시간 집중 케어 받아보세요.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역사 내피셜 그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4월 30일까지 캐라셀 풋크림을 증정해 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캐라셀 패치, 캐라셀 풋크림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네. 어마어마하게 팔린 제품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크림 형태, 젤 형태가 아니라 패치 형태로 나왔습니다. 훨씬 더 이제 쓰기도 간편하고 불편함도 없고 그리고 약재가 다른 데 묻어나거나 이래서 이 유실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바르면 아무래도 이불에도 네. 묻고 뭐 어디 앉아 있다면 카페트 같은 데도 묻고 소파에도 묻고 이러면서 바르고 난 다음에 이제 움직임이 불편해지는데 이 캐라셀 패치 같은 경우는 붙이고 어느 정도 활동도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잠잘 때도 걱정 없이 그냥 주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굉장히 이거는 잘 만든 제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효능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꾸준히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거의 이제 손톱에 약간 검정 색깔 반점같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거 바르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다고 계속해서 떨어질 때쯤 계속 얘기할 테니까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손톱까지는 모르겠는데 발톱 같은 경우 관리가 거의 안 돼 있으신 분들 많아요. 자, 어머님들 선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캐라셀 패치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너무 어색한가?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조선왕조 실록 그리고 그 실록을 작성했었던 사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해주실 건가요, 선생님? 조선왕조 실록 보신 적 있습니까? 최고요? 실제로. 실물로. 실물로는 뭐 네. 못 봤더라도 보죠. 인터넷 다 있으니까. 실제로 딱 보신 적 있어요?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인터넷에서 치면 금방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네. 아니 역사 스페셜이나 그런 데서 어디 꽂혀 있는 거 흰 장갑 끼고 있던 거 그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화 해갖고 네. CD로도 예전에 팔았고요. 아 요새- CD로 판매한 건 기억나요. 네,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KBS에서 팔았나? 있었어요. 되게 20몇만 원 이렇게 예. 팔았었어요. 있어요. 근데 막 유인촌 아저씨가 막 한번 네, 봐볼까요? 네, 막 이렇게 맞아요. 같은 거 나오는 네, 그렇게 거 나오고 본것 같아. 요새는 그럴 필요 없이 다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은 검색이 다 됩니다. 아. 저도 이제 박사 논문 쓸 때 검색을 하면서 일일이 검색하면서 뭐 이렇게 그거 보고 이제 저기다 인용을 했죠. 이걸 모르셨다고요? 아니 역사책 같은 거 이제 보면 실록에서 발췌한 경우 실록에 실사를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접한 적은 있지만 제가 따로 찾아본 적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알아도 딱히 보진 않아. 뭐 딱히 찾아볼 이유가 없어. 아니 우리는 그래도 역사 방송을 네. 2년을 죄송한데 선생님이 역사학자 보니까 다른 사람들 평균치를 너무 높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궁금해서라도 한번 역사 방송 2년을 하든 나발이든 나발이든 2주 전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실록을 인터넷에서 찾아봅니까? 다 공개를 하고 있다는 것. 아.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 조선왕조 실록의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네.
그 조선의 모든 왕이 다 있어요. 네. 모든 왕께 다 있는데 순종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고종과 순종 실록은 공식적으로 조선왕조 실록 국보로 지정된 조선왕조 실록에 빠져 있어요? 포함되지는 않아요. 아, 왜냐하면 보통은 뭐 뒤에도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왕이 죽으면 그 다음 때 왕이 네. 그 실록 그 전 왕의 실록을 편찬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종과 순종은 이 일제시기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편찬 자체가 당연히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제 편찬이 됐기 때문에 네. 왜곡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보에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왜곡도 아무래도 많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네네. 또 다른 건 있습니다. 연산군, 광해군. 일기. 일기죠, 일기. 그러니까 실록이 네. 아니라 일기. 왜냐하면 이거는 격화된 거, 폐위된 거니까. 근데 그것도 들어가죠. 들어가죠. 왕으로 들어가는 거. 네. 그래서 철종까지 25대 472년 네. 역사를 편년체에 따라서 네. 몇 월 며칠 몇 번 기사 네. 이렇게 쭉 한 걸로 1893건입니다. 1893건이요. 1893건. 야, 이게 학자분들에 의해서 다 연구가 되기도 쉽지 않았겠네요. 이게. 된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네. 그걸 다 데이터베이스 하기가 쉽지 않고 번역이 완성된 게 93년입니다. 그렇죠. 아,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글자 수를 다 세보면 4,964만 6,667자. 아. 근데 이거를 원고지로 한번 네. 올리면 이거는 그냥 농담 삼아 네. 63빌딩보다 높다. 아. 라고 추정할 정도로 네. 대단한 분량의 책이고요. 네. 네. 5개의 사고라고 하는 거 이제 네. 그 왕조 실록을 네. 보관하고 있는 데인데 네. 5개로 분산되어 있었던 것 중에 오대산 사고본이 나중에 일본으로 가요. 아. 도쿄대 쪽으로 바로 됐다가 이것도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유실될 수 있으니까 5개의 이 복사본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판본으로 찍어서 네. 5개를 인쇄를 해갖고 네. 나눠낸 거죠. 아. 물론 이게 처음엔 5개가 아니었었고. 네. 네. 그러다가 이거를 간행을 하자. 이거를 그 간행을 하자는 건 번역도 하자는 거죠. 네.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에 맞게끔 이렇게 지금 책처럼 만들어서 하자라고 시작한 게 68년에 시작을 합니다. 1968년에 시작을 해서 93년까지 26년이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작업. 어마어마한 1800권에 작업. 달하니까. 그렇지. 네. 네, 지금 472년으로 나누면 1년에 한 4권 정도 꼴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실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왕이 죽죠. 근데 조선은 모든 왕이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보통은 전때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이 물려받는 거잖아요. 아들이 됐건 아니면 아들이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물려받으면 일단 그 왕의 즉위식은 사실 장례식이에요. 전 왕의 장례식인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업무를 바로 보지 않습니다. 장례 절차를 밟고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좀 곡도 하고 네. 뭐 요걸 몇 개월 해야 돼요 일단. 네. 삼배옷 입고. 네. 근데 조선은 아시다시피 3년 네. 네. 3년 동안 업무가 마비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달, 두세 달 정도를 요 퍼포먼스를 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공식 업무로 딱 들어가게 되는데 네. 모든 왕의 공식 업무 1호는 똑같습니다. 실록을 편찬하랍니다. 아. 전대 왕의 실록을 편찬하라가 네. 본인이 왕으로서 업무를 보는 제 1번이에요. 아. 그 말은 이 국가의 정책 중에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게 역사서 편찬이라는 말이에요. 아, 어떻게 보면 그게 후대 왕이 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네. 그 선대 왕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실수도 보고 성공했던 사례도 보면서 그 공부시키고 학습시키려는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볼 수 없으니까요. 아, 왕은 그 책임자이긴 하지만 내용은 볼 수 없군요. 왕만 볼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사관을 제외한 그 누구도 실록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같은. 그렇죠. 그래서 느낌이 대통령 기록물에도 어. 기록물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30년 뒤에 보겠는 그러니까. 거. 근데 뭐 찌라시 같이 이렇게 좀 돌리고 이렇게 안 놨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때도 있었겠죠 당연히. 사관들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이게- 썼습니다. 이렇게. 이게 되게 멋있는 건데 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 실록을 실제로 봤었던 왕은 조선 시대에 단 한 명의 왕도 없어요. 연산군.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연산군도 실록을 본 게 아닙니다. 아. 사초를 본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저거를 본 거지. 그걸 하기 위한. 실록을 쓰기 초안, 위해서 초안. 남아있던 사초들, 자료들. 네. 그러니까 이제 사관들이 초소로 막 휘가리고 쓰는 거예요. 그 휘가리고 쓰는 거를 정자체로 책으로 만드는 거지. 네. 초소로 막 쓴 거 그걸 본 거지. 아. 그 얘기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일단 자 실록을 편찬하라라고 네. 명령이 떨어지면 실록청이라는 임시기구가 네. 세워집니다. 임시기구가. 그러면 일단 전임사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모든 것에 연구를 하신 분이 있으신데 진짜 제가 존경하는 연구자시거든요. 네. 오학영 네. 선생님이라고 지금 전주대에 계시는 선생님인데 이분이 실록 연구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저 오늘 방송할 것들은 이제 이분이 거의 정리해 놓은 거를 제가 네. 할 뿐인 겁니다. 아무튼 전임사관이라는 8명의 이것만 하는 사관이 있어요. 네. 근데 8명으로 이거를 다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리고 겸임사관이라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승정원이나 왕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겸임이라 그래서 자기 업무 말고 역사서를 기록하는 거를 같이 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 따로 있고 전담해가지고 사관 업무만 보는 사람들이 또 8명이거든요. 그걸 다 합치면 수십 명이 되는 거죠. 실록청이 딱 만들어지면은 전대왕 때에 그렇게 전임 겸임 사관들이 기록했었던 네. 제 1차 사료 그걸 사초라고 부릅니다. 네. 사초를 쫙 모읍니다. 네. 싹 모아요. 네. 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지금 대통령처럼 네. 뭐 5년 단임제, 뭐 8년 뭐 연임제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한 30년 근무한 사람, 그렇죠. 네. 영조는 죽어놨지 영조는. 영조는 한 50년 근무한 사람. 그거 싹 긁어.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정리하는 작업이 어마어마했겠는데. 네. 몇 년 걸립니다. 음. 몇 년 동안 이거를 해야 돼요. 네. 아무튼 그 실록청이 딱 만들어지면은 좌우의정 가운데 한 사람이 총재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 네. 제일 우두머리인 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컨트롤만 하는 거고 쭉 이제 그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네. 아까 말했었던 8명의 전임사관을 네. 배치를 하면서 실록 쓰는 거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 8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지금도 뭐 이제 대법관 하면 뭐 여당목, 야당목 맞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있어가지고 이 어떤 편향된 사고를 갖지 맞아요. 않게끔 네. 하려고 균형감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 8명도 전대 왕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자기가 속한 어떤 붕당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알려주실 거죠? 뒤에 가서 설명할까요? 지금 그냥 바로 지금 할까요? 지금 해주세요. 지금 예. 바로 할까요? 일단 이게 대단합니다. 자부심이요. 함부로 뽑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사관 업무를 띄는 사람들은 네. 자천제입니다. 자기가 내가 후임자를 뽑아. 누구를 뽑. 내가 후임자를 뽑을 네.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네. 기준. 미국이네. 미국도 헌법재판관들 그렇죠. 보면 자기가 찍을 수 있잖아. 일단 맞나? 문관으로서 재학식의 3장지제를 갖춰야 됩니다. 이게 무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무관은 될 수 없어요. 칼지르는 애들은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집안이 무관 출신인데 예. 오.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관이 하나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없을무 아니 뭐 이때는 근데 관직관은 무관하다. 네, 아무튼 3장지제 네. 재란 역사 서술 능력을 의미하며 학이란 해박한 지식을 의미하고 식이란 현실을 직시하여 공정하게 시비를 포편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자기네들이 규정을 하는 비판력이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에요. 그게 기준이 있고요. 그걸 봐요. 집안을 또 봐요. 네. 근데 집안이 되게 잘 나가는 집안 이런 게 아니라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에 연결되면 네. 안 되는. 네. 그
친가 처가 다 봅니다. 네. 친가 처가에서 흠결이 없어야 되고 어. 뭐 그런 거죠. 조상 중에 부정 축제를 한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거나 네. 안 됩니다. 아 이게 보니까 결국 스펙이 있어야 되고 공직자 검증하듯이. 맞아요. 그냥 다 제로 제출해서. 나중에 막 공격받아가지고 공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탄핵될 수도 있죠.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뒤늦게 밝혀져서. 네. 그런 거 있고요. 음서 출신자도 안 됩니다. 무조건 음서로와도 안 과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의 마음 자세와 정직성이 요구됩니다. 이건 좀 너무. 그걸 근데 어떻게 이건 너무 알아? 주관적이다. 관료 생활 시 평상시 동료들 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우 관계가 원만하다. 이거 남아 있어야 되구나. 그런데 이게 내가 뽑는 누군가가 문제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면 네. 본인도 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아무나 추천 안 해요. 없구나. 이게 되게 주관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다 이 노출시키는 자리가 거죠. 다 노출시키는 거. 자천제라고 하는 게 지금의 우리 정치인들 이 정치의 모습과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아이씨 자기 라인 꽂고 이러지만 굉장히 특별한 그 직업 윤리 같은 게 대단히 셌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종신제예요? 하면은 자기가 이 사관을 이 자기 그 전임 왕의 그걸 쓸 때까지는 계속 네. 맡아서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종신제가 아니면은 이거 끝난 다음에 다른 관료가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종신제가 될 수밖에. 가서 또 뭐 내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썼어. 똑같네. 그 내용 그렇게 내가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썼잖아. 이렇게 얘기 흘러나갈 수도 있고. 이런 자리를 조선 시대 때 청직이라고 청요직이라고 네. 불러요. 근데 이게 맑은 자들이라는 소리예요. 네. 근데 이렇게 불리는 자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런 어떤 그 왕 옆에서 직언을 해주는 네. 사람들이나 아니면 언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나 언관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대표적인 청직으로 꼽히는 게 사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업 의식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그 좀 특징들이 조금 있어요. 네. 특징들이 왜냐하면 자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기와 연결돼 있는 사람들 중에 뽑기는 하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보면 서울 출신 자가 82%로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천안 출신 기분 나쁘니까. 지방회 소회. 소외감을 느끼긴 하네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것 중에 특이하다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직의 특징인 거죠. 네. 그게 뭐냐면 젊습니다. 아. 평균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그게 29.5세. 어. 때 그 급제한 사람들의 네. 중에 구품 네. 애들을 뽑아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관이 되면 좀 탁해. 네, 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을 네. 수밖에 사회생활 없잖아요. 그렇네요, 진짜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초임 관료예요. 초임 관료 중에 좀 뭔가 이렇게 두루두루 잘 지내기는 합니다만 네. 뭐 이렇게 특별한 누구랑 이해관계가 특별히 그렇죠. 없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누구랑 특별히 친하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 중에 뽑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사관을 배출한 성관은 2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성관에서 뽑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성관에서. 그런데 이 안에서 32개의 성관이 특히 좀 자주 뽑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 말은 아까 말했었던 이런 또 자천제의 어떤 네. 게 좀 한계가 있을 수는 그렇겠죠. 있지만 자기 라인 혹은 네. 자기랑 같은 데서 동문수학했던 후배를 뽑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근데 어쨌든 집안이 부정부패에 연결되지 않은 집안을 찾다 보니까 그 집안 특정 집안을 몰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좀 특별한 건데요. 그게 뭐냐면 과거급제가 많이 되어 있는 과거급제를 많이 한 집안에서 그런 게 많이 뽑히냐 그거랑은 통계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급제를 많이 한 집안이라고 해서 사관으로 많이 올라가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이 깨끗해야 되지만 꼭 어느 집안이거나 어느 집안을 우대해주거나 이런 건 없었다는 없었다는 말이죠. 명문가 이런 거는 우대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자천을 할 때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뽑힌 사람들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성균관에서부터 이렇게 쭉 공부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그걸 계속 지켜본답니다.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일단 1차로 거르긴 하죠. 가문, 흠결이 없는 가문 이렇게 쫙 본 다음에
그런 애들 중에서 이렇게 쫙 훑어보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꼬장꼬장하고 예. 그래야 되지. 성격이 꼬장꼬장하고 속된 말로 꼬인. 김재원이지 김재원. 근데 사실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네.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난 김재원 생각했어 김재원. 그러니까 주변과 타협하지 않고 어. 뭐 이 하나의 좀 뚝심 있게 갈 수 있는 네. 타입. 선물 안 받아도 못 받아도 그렇지. 하루 종일 꽁에 있는 꽁에 타입. 네, 맞아. 꽁에 있다라기보다는 이것에 시스템적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의심하고. 파헤치는 의심하는. 자기 번호표 없는지 다 확인하려고 꺼내보고. 근데 그거는 한 번쯤은 검증 과정이 결과에 있어야 승복하지 되니까. 않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니죠. 제가 마지막에 15번을 딱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을 승복했습니다. 그 15번을 그 확인을 전에 내가 끝내고 넣었어. 확인을 끝내고 나서는. 그 전에 애가 넣었는데 15번. 예, 역사에 겸허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시스템을 확인하면 받아들여야죠. 눈빛이 왜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성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해야 맞죠, 사실. 네.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도 뭔가 조금의 좀 그런 어떤 부정이나 네. 조금의 어떤 그 틈을 가만히 안 두는 사람들을 네. 주로 이제 꼽는 거죠. 근데 그거 평소 생활에서 드러나거든요. 그게. 티가 날 거예요. 저 농담 좀 섞어서 말씀드리면 양비론자 뽑아야겠네.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게 딱 보고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들이 없는 사람. 네, 눈치가 없어야 돼요. 눈치 보면서 저 윗사람이 이런 얘기 해주면 되게 좋아하겠지. 이거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사람들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중에는 다 안 되겠네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다안 김지원만 돼. 김지원. 겨우 재현 쌤만. 김재원 쌤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맞네. 그럼 안 되겠네. 예. 저는 바로 찌라시 만들어서 돌리거든요. 정부 팔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조선왕조실록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늘. 그냥 왜? 안 들어갈 거라서. 그냥 내가 다 얘기할게 그러면. 그 조선왕조실록을 들어가서 한자로 사신왈이라고 치거나 네. 사신은 논한다. 한글로 사신은 논한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 그 사평이 떠요. 그 사신이 사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사평이 뜹니다. 일단 그거를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역사는 이건 이해치카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를 조선시대 사람들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역사는 사실과 해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역사라는 게 있고 네. 그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누군가가 평가한 게 존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합쳐져서 역사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역사를 지금의 우리가 또 평가하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도 하는 거죠. 네. 여기에 그 해석의 부분을 담당하는 게 사신왈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신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대의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 이것이 얼마나 날 서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사신을 죽이겠지. 이게 사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네, 아까 이제 잠깐 그 역사 쓰는 거를 하다가 말았는데 사초를 아까 싹 수집한다 그랬잖아요. 사초를 싹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록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중초본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중초. 네. 한번 초초본? 초초가 이제 사초를 수집한 거고요. 그 중초가 돼. 네, 그 다음에 한 번 수정한 게 중초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책의 형태로 한번 완성지어 보는 게 정초본. 네. 그게 완벽하게 딱 갖추어지면 실록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1차 사료가 사초라는 겁니다. 사초. 네. 여기는 그냥 막 날려 쓰는 거예요. 막 날려다가 쓰는 겁니다. 의궤를 보면 네. 의궤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정조대왕 뭐 그것도 의궤고 의궤가. 그 왕실에서 행해진 행사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의례를 이제 그림으로. 의궤인데 의궤에 보면은 일단 왕은 못 그려요. 왕은 그릴 수 없어요. 네, 왕을- 빈자리. 빈자리로 남겨두는 얼굴을 안 그리거나 빈자리거나. 왕의 바로 옆에 이 전임사관들이 딱 바로 옆에 걸석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왕이 얘기하거나 막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받아 적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신입사관 구혜령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신세경 씨가 주인공인 네. 그 여자 사관 얘기인데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요만한 손에다가
일일이 다 받아줬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옵니다. 근데 사관들도 여자 사관이 있었어요. 아니 없죠. 그건 이제 가상의 같다는데 이제 네. 여기 계속 신세경 옆으로 씨가 하고 싶으면 뽑았을 것 같은데 조선시대에도. 저도 뽑을 거예요. 옆에 근데 거기 그런 드라마에 그게 정확히 나온 부분이라서 그 자꾸 옆에서 세게 되는데 요 얘기도 좀 재밌어서 네. 여성 사관 들이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갑자기 너무 눈이 바뀌어 눈이.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눈이 반짝반짝. 오착석 같은 놈이 하나 있었겠지. 있었죠. 어떻게 명분은 보면- 남녀 평등이고. 어떻게 보면 그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이제 그 사관 그러니까 그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것 실록을 쓰는 것과 사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임무 네. 이게 사실 처음부터 딱 규정되는 게 아니에요. 태종 때부터 그 세종 성종 무렵 때까지 조금씩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그러겠죠. 경국대전에 이제 실리고 사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성종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조선의 많은 것들은 세종 때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는 게 많아요. 근데 요것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 사관이라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기록해야 되나? 뭘 기록할 거고 어디까지 기록해야 되는데 이걸로 처음에 말이 엄청 많아요. 그거 가지고 막 태종은 어떤 그 민인생이라고 되게 이 직업의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관 중에 민인생이라는 사관이 있는데 이 사람 가지고 엄청 막 우여곡절을 많이 겪기도 하거든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한번 나와요. 잠자리도 기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잠자리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임금이 쉬는 곳, 그러니까 강령전과 교태전에서도 이걸 기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실은 강령전과 교태전은 그 여성들의 공간이거든요. 왕비가 왕비들의 공간이에요. 네. 그러면 접근을 못 하잖아. 접근을 여성이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 사관을 드리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근데 여성 사관 이때 만약에 드렸다면 어떤 그런 체위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기록되어 있을 수 있었겠죠.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임금의 없다는 말이다.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아니 왜냐면 이 왕의 씨를 후손을 만드는 일이니까 조선시대 얼마나 중요한 왕조에서는 일인데. 그거 그냥 당신들이 궁금해하는 거고 아니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후사를 논하는 건데. 조선도요. 네 명맥을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업무라고 하는 공적 업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공적 업무지. 후사 공적 업무 문제는. 아닙니까? 진짜 진심으로. 진짜로. 아니, 그 맞긴 한데 행위가 그 행위가 공적이진 않잖아요. 오창석 씨가 이렇게 분노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박가영은 왜 저러는 걸까요? 너무 궁금한가 봐. 그게 궁금해요. 너무 궁금한데. 이래서 막 중간 중간에 조금씩 그 사관들이 어디까지 배석해야 되는지를 갖고 막 하다가 편전까지로 합의를 합니다. 편전까지 합의를 하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있는 공간은 여기는 사적 공간이다라고 하는 그 논쟁을 끝을 내요. 네. 그래서 여기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들어올 필요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남겨두면서 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거지? 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거지? 아니 지금 이제 없지만 이전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제2부속실은 이제 여사 담당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부속실장이 여성 정치인 출신이 많았어요. 네, 그런 비슷한 맥락이죠. 네. 그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네, 그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잘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있었으면 더 다양한 디테일한. 다른 왕실 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객관적으로 좀 다각화돼서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요? 네. 디테일에서 뭐. 아니 그리고 그런 얘기를 자꾸 음지화하면 안 돼요. 어떤 얘기를? 근데 왕의 체위를 그러면 그런 이제 얘기가 아닙니다. 왕의 사생활하면 양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세요. 아니 좀 더 김쌤. 다각화돼서 진짜 실릴 수 있었겠죠. 그럼. 꼭 잠자리 얘기뿐만이 아니라. 중전이 말했다. 전하 손으로 노무하지 마십시오. 아니 손으로 글씨를 많이 쓰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할까봐 계속을 안 이런 얘기 할까봐 그리고 충분히 그런 얘기를 다양하게 써놨어요. 뭐 승정원 일기라든지 이런 데 다 네. 있습니다. 너무 노여워하지 네. 마시고요. 연산군 때 그거 쓰여졌으면 정말 화려했겠다.
연산군은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화려했기 때문에 네. 네, 다 남아 있습니다. 네. 다 남아 있고 아무튼 이 사신활이라고 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엄청난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냥 진짜 이 사람들은 진짜 대단히 그 무서워하지 않았구나. 역사 앞에 굉장히 겸허했구나라고 하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가령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사신활이 단순히 왕에 대한 비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그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저번에 한번 저희가 다뤘었던 것 중에 사신활 부분을 저희가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그 명종실록에 있는 네. 그 임꺽정 얘기를 하면서 네. 임꺽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 건 네. 지금 정부가 먹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그냥 쓴다는 말이에요. 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그냥 만약에 그때 이 다음 때 왕이라거나 이렇게 사초를 누군가가 봤다면 네. 목 날아가는 거죠. 왕을 욕하는 건데.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냥 막 왕이 뭐 이런 거 하라고 했다더라 네. 라고 하는 거 딱 하면 사신은 논한다 라고 하면서 뭐 삼가 생각해 보건데 이거는 조금 왕이 모자라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 막 그냥 써요. 이건 제대로 왕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뭐 그 경연이나 막 이런 거에서 했다. 근데 왕이 이상한 얘기 했다. 사신은 논한다. 왕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그냥 씁니다. 쾌감이 쩔었겠다. 본인이 쓰면서요. 네. 살 떨리지 않았을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쓴 건데요. 하나 읽어드릴까요? 이게 인조실록인데 네. 인조가 경연을 하다가 논어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잘못 해석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신은 논한다. 왕은 세 가지 사사로움이 없어야 된다는 자세로 신민에게 임하여야 되는 것이요. 털끝만큼이라도 사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임금은 온 나라의 부와 억조의 군중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사로운 재물이 뭐가 필요하겠는가? 내수사의 노비를 일반 백성과 비교할 때 노고와 안일이 너무도 같지 않은데 게다가 또 복호까지 해준다는 말인가? 욕하는 거예요 지금. 반정 초기의 신하들이 내수사를 혁파하자고 청한 것은 백성들에게 사정을 두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이려는 시도로 인심을 열복시키는 데 있어 이보다 큰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마침내 상례를 그대로 답습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개탐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네. 이어나가는 왕을 지금 욕하는 비난하는 겁니다. 거잖아요. 네, 욕하는 겁니다. 저게 당대에 밝혀졌으면 영모죄로 사슬을 들었겠죠. 당연히. 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대궐안의 편액을 새 것으로 바꾸게 하다라는 기사예요. 임금이 주광에 나아갔다. 지경연 50오기 아래기를 대궐문의 편액이 오래되어 빛깔이 변했으니 글자. 마땅히 새 것으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허가했다. 사신은 논한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네, 삼가상고해 보건대 해마다 봄 가을에 여러 능의 임금이 거동하게 되어 백성의 힘이 다하여 없어졌는데 교회 진영에 죽들러 이미 진법을 연습하고 나서 장차 후원에 나아가서 무기를 시험하려고 하였으니 군주의 마음이 안일해진 것이다. 안일해졌다. 네, 50억은 호조 판서로서 경연에 입시하면서 일찍이 말 한마디도 군주의 덕과 백성의 폐해는 미치지 않고서 다만 대궐문의 편액빛깔이 변한 일로서 근심을 하고 있으니 어찌 그의 인품이 이다지도 잘고 비속한가. 네, 비속한가? 호조 판서가 간신이란 소리. 간신한 소리예요. 이거를 사초에 써놨다는 겁니다. 아니 그 임금이 이야기하고 호조 판서가 하고 있는 데서 쓴 거예요. 저 새끼 봐. 그러니까 쾌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신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알랑방 끼고 있네 이 새끼 이래 하는 거잖아. 지금 막 군법 훈련한다고 돈 쓰고 뭐 한다고 돈 쓰고 난리 쳐가지고 지금 사람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는 호조 판서 한마디도 안 하더니 다 듣고 있었던 거죠. 호조 판서가 얘기하는 거. 근데 갑자기 편액 색깔이 안 예쁘네요. 색깔 예쁜 걸로 새 걸로 바꾸시면 어떻습니까? 그래? 그럼 새 걸로 바꾸자. 이씨 왕도 똑같고 호조 판서 똑같아. 지금 시국에 쓸데없는 거에 돈 쓰고 자빠졌네 이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사신왈이라는 이름으로 싹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들이 이걸 못 볼 거라는 안전장치도 일단 있고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지. 네. 법으로 막아놨다는 거. 지켜졌다는 것도 대단한 지켜졌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사실은 역사학자이자 기록관이자 시사평론가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 개인의 정치평을 넣으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지금 뭐 기자분들에게 욕하는 건 아닌데 욕하고 싶잖아요. 이거는 진짜 나중에 후대 역사학자들이 고생할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 물론 이제 뭐 기술도 더 좋아지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슨 기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료로 인용할 것인가를 두고 역사학자들은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논란이 없을 수 없겠네요. 워낙 똑같은 사안을 두고 워낙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99%의 사실이 어. 지금 신문 기사로 쓰여지고 있는 99% 가까운 것들이 그냥 가치 없는 기사들이라고 쓰레기죠, 생각을 해요. 쓰레기. 개인적으로. 나중에 역사가 평가를 할 때 네. 이런 쓸데없는 기사들까지 그러니까 약간 트래시 기사들이 많잖아요. 누구누구 옷 잘 입네, 누구누구 얼굴 잘생겼네, 인기가 아이돌이네,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뭐 물론 뭐 그것을 나중에 연구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때만큼 직업 의식과 직업 윤리를 가지면서 조선 시대 그렇게 욕하면서 조선의 언관, 조선의 사관들만큼 지금 기자들이 직업 윤리 의식을 가지면서 기사를 쓰는가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 그게 가능했던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소수였고 엄격하게 이 사람을 뽑는 게 관리가 됐었으니까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기자가 워낙 매체도 많고 기자란 타이틀 갖기가 너무 쉽잖아요. 근데 뭐 기자의 타이틀 갖기 쉽다고 해가지고 직업 윤리까지 사라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긴 근데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네. 삭제해 주세요. 삭제해 달라는 게 싫어. 이것 자체가 저도 네. 검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우니까. 요거까지 담아야 실록 아닌가요? 삭제해달라. 네. 이게 이제 이거 사관들 이야기하거나 조선왕조실록 얘기하면 언제나 등장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이 사람들의 직업의식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네. 꼽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그 태종 때의 네. 일화예요.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태종이 말을 타다가 낙마를 합니다. 네. 쪽팔리지. 창피하잖아요. 무관의 자손이기도 하고 아무리 자기가 문과 네. 급제자긴 하지만 그다음에 왕이 얼마나 권위 쫙 가져서 말 쫙 타고 가겠어요. 하고 다 빠진 거예요. 이렇게. 없어 보인 거죠. 네. 그러더니 조용히 사람을 불러 그 빼라. 사관에게 어. 말하지 말라. 어. 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 그것까지. 야,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까지. 사관한테 말하지 말라라고까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사관 진짜 너무했다. 근데 그거 쓸 때 기분 좋았겠는데? 그러니까 섣불리 가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거 이 말 하면 이 말까지 적힐까봐.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 조선시대 사관의 직업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사실 이 얘기가 왜 적혀져 있냐면 태종 때는 아직까지 사관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이제 민인생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이 태종이 진짜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미치게 싫어합니다. 이 사람. 네. 왜냐면 다 적거든요. 근데 다 적는 걸 옆에서 그냥 보면서 적어요. 아, 왕이 보고 있는데 그걸 다 적어. 계속 적으니까 이제 지금도 째려보고 있음이라고 적어. 아니 그리고 그렇게 물어봤던 것까지 쟤 누구야라고 물어봤던 것까지 적어요. 태종아 물어봐요. 쟤 누구니? 사관 민인생입니다. 쟤는 왜 여기까지 와서 진짜 저러는 거야? 그럼 원래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꿍해 있는 거죠. 네. 근데 편전 안에까지 들어와요. 너 편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그럼 얘 민인생 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편전은 업무 공간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것까지 사사로이 내가 쉬는 공간까지. 근데 편전은 쉬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네. 편전도 업무 보는 경관이에요. 네. 여기까지 들어갖고 너 왜 그래?라고 물어보면 딱 이렇게 딱 워딩이 이래요. 내가 적지 않으면 제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왕한테. 그것까지 적어요. 내가 이래 얘기했다. 그럼 조선 왕 중에 너무 얄미워가지고
뭐 다른 걸로 엮어가지고 음해해서 사관한테 뭐 벌을 내리거나 자른 케이스는 없었어요? 그 사람이 연산군이죠. 어. 그 사람이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이 사초를 보고 그 사관들을 죽여버린 게 무오사화예요. 아. 무오사화를 우리가 사화라고 기록하고 연산군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네.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초를 봤다는 것도 있는 거죠. 조선시대. 조선시대 사초를 보고 네. 자기 이제 할아버지죠. 네. 그 세조의 그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욕했던 욕이 아니라 이제 빗댄 거죠. 비판하는 거를 보고 이제 비판받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 상황들이었는데 감히 우리 할아버지를 이라고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이제 무오사화인 거잖아요. 그리고 연산군이 그 이제 폐위되기 네. 일주일 전인가 한 달 전의 사료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역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겸허히 받아들이라가 아니라 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역사라서 역사를 다 불태울 거야라는 게 결론인 겁니다. 사관을 죽이고. 사관을 죽이고 그렇게 됐을 때 조선에서 그 왕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폭군으로 기억한다는 거죠. 대단히 폭군으로 기억을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민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네. 사관이 계속 이어졌을 수도 있는 거네요. 민인생은 그래 쫓겨나요 결국은. 뒤끝이 있죠. 쫓겨나요? 태종이 쫓아내요. 그 쫓아내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병풍 뒤에 숨어가지고 하도 기억 못하게 자기 가까이 못 나오게 하니까 숨어서 적었구나. 숨어서 적다 걸려요. 그 누가 시켜서 한 거야? 본인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하는 어떻게든 거예요. 적기 위해서. 이 사람도 약간 변태네. 병풍 뒤에 숨어 있는 거는 매복하는 것도 아니고 왕 뒤에서. 병풍이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녹취하는 거지. 병풍이 아니라 정확히는 원래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문 밖에 문에 이렇게 듣고 귀를 대고. 기대고 있다가 이제 듣다. 야, 근데 직업 의식이 정말 투철했네. 야. 사실 이제 귀향을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귀향을 보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사관의 시작은 민인생이다. 귀향 보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때부터 어떻게 쓰든. 그래서 네. 이제 막 그 태종 때 네. 사관이 임무가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열받아서 막 태종이 막 그렇게 얘기해요. 11년 전에 민인생이라는 새끼가 있었는데 네. 그 새끼처럼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은 민인생이 얘기했던 대로 됩니다. 편전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네. 그 전임 사관들뿐만 아니라 겸임 사관들이 각 관청마다 사관들이 있게 되고 옆에 다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시작하는 사람이 세종이고 네. 법적으로 규정하는 사람이 성종이 되는 거죠. 민인생이 없었으면 민인생이 귀향 가지 않았다면 네. 민인생이 태종을 이렇게까지 괴롭히지 않았으면 네. 사관들의 직업의식도 소홀해졌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체계가 갖춰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신 사람이고 왜 그러냐면 그 중국도 실록이 있어요. 명실록이 있고요, 청실록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사신활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 건조하게 그냥 사실만 적시해 나는군요. 그리고 이런 식의 그게 아니야. 진짜 딱딱한 것도 있고 이게 딱 봤을 때 뭐 그냥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데이터로 정도로 이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당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했고 당대인들에게는 이게 어떤 인식이었는지를 확인하기는 힘들어요. 평가를 안 썼네 아예.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일본도 있긴 있습니다. 네. 3명의 그 덴노를 적은 정도? 근데 거기에도 사신활은 없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공식 기록으로 470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도 볼 수 없게 이거를 만들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왜 만들었을지. 그러고 보면 그 우리나라가 그 정치나 축구에 자기 마음대로 평가질 하는 게 DNA네요. 자기 마음대로라니. 말을 아니 사관 마음대로 한 거잖아. 본인도 정치평론가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사관 마음대로 마음대로 맞긴 하잖아. 가장 사관 마음대로 맞긴 하잖아요. 맞죠. 근데 당대 인식에서 생각했을 때 네. 옳은 것이라고 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어. 네, 그 기준에 써요. 네. 기준에 맞게.
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시 말씀 플러스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역할도 하는 네. 거죠. 민심과 당대 평을 다 반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데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하면은 왕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니에요. 그 왕 때 벌어졌었던 조선시대 모든 이야기가 들려져 있어요. 물론 한계는 있죠. 네. 지배층의 역사긴 해요. 네. 뭐 노비들의 뭐 이게 기록되어 있거나 민중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네. 당대 지배층들의 인식과 그 지배층들이 바라보는 하층민들까지도 기록돼 네. 있어요. 아. 대단히 방대한 역사인 네. 거죠. 그 좀 이상하죠. 이걸 왜 네. 보지도 않을 것을 왜 이렇게 처음 봤을까? 시작도 궁금하고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었던 이유도 궁금하고. 네. 이게 처음에 이 실록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는 당태종 때였을 것으로 네. 추측을 해요. 그 당태종이 기록은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 기록들의 특징들은 이 지금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 때 얘기했었던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앞에 했었던 일들이나 네. 문서화를 해야 돼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문서화가 필요한 것들. 네. 땅 문제라든지 재산 문제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쓰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태종이 중국의 시스템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전에 전례를 따라서 문서화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의 문서화인 거고.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세계관이 좀 변합니다. 성리학의 입장에서 특히 주자 같은 경우에는 그 주자 성리학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리학자들이 역사서를 쓰게 되면 포평을 되게 많이 해요. 네네. 포평이라는 게 옳고 그른 것을 평가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적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역사라고 하는 개념이 종교 위에 서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뭐 불교나 뭐 다양한 종교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게 만드는 그때 당시의 과학이잖아요. 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데 불교나 다른 종교들을 성리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비판하거든요. 네. 현실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현실을 평가하는 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역사와 기록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더 중요하고 네.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건 불교나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남기는 기록과 우리가 남기는 역사야라고 좀 생각이 세계관이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네.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거기 앞에서 겸허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문화는 대단히 지금의 어떤 인식과도 맞닿아 있을 수 그쵸. 있는 거죠. 네. 네. 부럽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떤 정치를 할 때 전임 왕들의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다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거는 그것이 네. 그 기록이 되는 거니까. 사실 그 조선 시대 때도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발전되기 마련이잖아요. 어떤 사회적 인식이나 뭐 문화 수준, 그 정치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모든 인식의 발전이라는 게 분명 있을 텐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퇴행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지금 사실 최고 권력자를 향해서 좀 그 사람이 듣기에 불편할 수 있는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굉장히 탄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워야 될 것들이 많죠. 대단히 많죠. 그리고 이게 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개정판이 있어요. 당대에도 개정판이 네. 있어요. 수정실록, 개수실록. 네. 수정실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왕이 아무도 못 봤다니까. 2세 할 때 수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조 같은 경우는 전쟁 중이니까 맞아요. 두 번, 두 권, 뭐 이렇게 이제 한 왕인데 두 권이 있는 문화가 되는 거지. 아 분조했으니까 또 따로 적어 쓸 수도 있겠네. 아니요. 그게 아니었고 그 선조실록이 한번 개정되는 건 정치 그 세력의 교체 때문입니다. 동인 서인. 광해군 때 선조실록이 실렸겠죠. 네. 만들어졌겠죠. 네. 근데 인조 때 정치 권력이 확 바뀌잖아요. 바뀌죠. 근데 인조 다시 반정? 봤더니 사관들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제 보려고 이렇게 봤더니 사초가 너무 쓰레기인 거예요. 아. 엉망진창인 거죠.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좀 편향돼 있다라고. 대단히 편향돼 있다고 느꼈던 거죠. 어. 그래서 선조실록을 다시 씁니다. 아. 근데 그 시각마저도 편향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의 실록을 파쇄하지 않습니다. 아 비교해라. 나중에 나중에 보고 평가해라. 평가해라. 그리고 어떤 소름이다, 부분을 약간. 와. 수정했는지 빨간 어. 펜으로 다 남겨놔요. 근데 그 인물평이라든지 사신왈이 달라져요. 근데 그거 둘 다 남아 있어요. 둘 다 남아 있어요. 이 사관들이 자신들이 남기는 것들이 이제 역사가 될 것이고 이걸 후대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그럼요. 생각을 하고 그 중요도에 대해서 스스로가 너무 잘 인식을 하고 있었네요. 이거 약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저희가. 인조 그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인조 때 사람들 관료들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죠. 서인 네.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욕했었던 그들조차 적어도 역사 앞에서 이렇게 겸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미워했었던 북인 세력과 네. 그들이 남겨놨었던 역사도 후대가 볼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찢지 않아요. 정말 부끄럽고 잘못됐다고 생각이 됐으면 아예 파쇄하고 새로 썼겠죠. 썼겠죠. 그때 논쟁이 되긴 해요.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랬을 때 남겨둡니다. 이거 둘 다 남겨야지. 남겨놓고 뒤에가 알아서 평가해 주겠지. 이 부분 너무 소름이네요. 네. 그런 것 그런 모습들이 조선왕조실록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런 겸허함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멋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제 어제 일을 또 얘기 꺼내서 죄송한데 끝까지 선물 못 받은 김재원은 밤새 꽁에 있었다. 그냥 이러면 그냥 속 좁은 사람이지만 행사가 끝난 후 그 추첨함의 번호를 다 확인하고 자기 번호가 있는 것을 보고 모든 걸 받아들였다.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이 팩트 체크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김재원은 이제 그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인데 다르게. 여기까지 적는 거랑 그 앞에 거만 적는 거랑 다르잖아. 느낌이 완전. 후자가 좀 기록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렇게 수정한 건 이제 앞에 것도 남긴다 이거죠. 그런 게 남아 있다는 남아 거예요.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그 아까 말했었던 초초, 중초, 종초로 하는 그 정초를 하는 과정에서 세초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 세초 과정이 뭐냐면 원래 있었던 그 사초, 1차 사료 네. 막 갈겨 적었었던 거를 네. 없애는 작업이에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걸 태운대요. 근데 조선은 이걸 빱니다. 빨아요. 네. 빨아요. 아니 좀 건조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요? 나 건조하게 얘기했어. 아주 좋아였어. 잘했어요. 근데 그게 세검정의 유래죠? 예. 세검정이라고 하는 곳 지금 세검정. 네, 세검정. 네. 거기가 빨던데요. 세초하던데. 예, 세검정. 동네 이름이죠. 네, 네, 세검정. 세검정. 네. 그러니까 초본을 물에 담궈 가지고 먹을 다 없애서 다시 세종이로 만드는 거예요. 당나무 종이를 그걸 이제 건드리는 그렇죠. 거죠. 그걸 아마도 그 홍제천, 그러니까 네. 홍제천에서 이제 다 이렇게 막 하나 다 쪼개는 거예요. 네. 물 앞에서 다 쪼개가지고 죽으로 만든 다음에 쫙 펼쳐서 세종이로 만드는. 재활용한 거예요? 네, 재활용하는 겁니다. 종이를. 근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거 조선이 가난해서 종이 아끼려고. 네. 근데 그것도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닌데 뭐 일단 초초랑 중초본까지 다 만약에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네. 엄청난 양일 겁니다. 네. 이거를 470년 보관하기란 이제 공간상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랬다가 그렇게 넓은 데다가 보관해 놓고 있다가 불 한번 놔보세요. 다 그럼 관리하기도 힘든데. 네. 그럼 난리 나는 거고 다 타는 거예요, 다. 네. 그거를 일단 방지하는 목적도 있었을 거고요. 네. 관리의 어떤 네.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면 이 그 넓은 공간을 네. 하게 되면은 관리가 어려워지면 누군가는 볼 수 있게 돼요. 그치. 그 훔쳐가는 놈 없었겠어요. 그거. 있었겠죠. 네. 그 방대한 크기를 다 관리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기도 하고 관리가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정초본까지 그 완본 말고는 나머지 것들은 다 이렇게 파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초로 볼 수 없으니까
이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빠지고 이거 결국은 그 다음 때 왕의 눈치 보면서 하지 않았겠어? 라고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가 발견돼요. 네. 사초가. 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빼돌려 누가 빼돌렸나? 빼돌렸어요? 아니 빨던 놈이 하나 쓴 건가? 이거 근데 파묘랑 연결되는데. 네. 여기저기 많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내 보험 보장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이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빠진 보장이나 중복된 보장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여주고 숨어있던 보험금, 청구 못한 보험금,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인터넷 주소는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에서 링크로 바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보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적화된 보험이 아닐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의 보험들 점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새로 보험 드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 보험회사의 상품을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자, 추천도 해주는 바로 그런 곳이 보험 장터입니다. 자, 망설이지 마시고 더 이상 새는 돈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보험 장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최적화된 여러분만을 위한 진짜 보험에 가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보험 장터를 통해서 1544-5788 1544-5788 보험 장터였습니다. 웰퍼니처 허리앤더 매직 매트리스, 허리 환자가 직접 개발한 매트리스, 오늘의 집 매트리스 매출 기준 판매 1위. 자, 오늘의 집에서 더 매직 매트리스 검색하시면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웰퍼니처 허리앤더 매직 매트리스입니다. 자, 요거 어떻게 잘 쓰고 계시죠, 아버님? 아 그럼요. 네 언제나 네. 네. 아쉬워하시죠. 뭘 하시죠? 막둥이를. 네, 창석 씨도 잘 쓰고 네, 계시고요. 저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추세는 매트리스 예전에는 한참 막 푹신한 거. 이게 내가 누우면 누운 모양대로 이렇게 가라앉는 네. 거가 유행이었고 스프링이 확 느껴지는 거 그 전에는 스프링이 이제 좀 다 개별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좀 하드한 타입의 매트리스가 훨씬 더 인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것저것 다 쓰다 보니까 이게 제일 허리에 좋다라는 거죠. 네, 이건 특히나 기존의 7개 존에서 9개 존까지 더 세분화해서 스프링을 독립포켓 스프링을 사용한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더 코어 부분만 고밀도로 압축해서 단단하게 지지해준다. 네. 요게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인테리어나 가구 같은 거에 진심이신 분들이 오늘의 집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거기서 매트리스 판매 1위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 그렇죠. 맞아요. 네. 자, 여러분 매트리스 바꿀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사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매트리스 이번 기회에 교환하실 거라면 이번에는 웰퍼니처의 허리앤더 매직 매트리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효소가 들어가 굳지 않고 쫀득함을 유지하는 묘미담 앙금 절편 광고입니다. 하나하나 개별 포장으로 쏙쏙 들고 다니며 드실 수 있고요. 묵은 쌀도 사용하지 않고 화학 첨가물도 넣지 않은 건강하고 바람직한 떡입니다. 떡이 너무 달기만 하면 물려서 금방 질리지만 묘미담 앙금 절편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달달함과 쫀득함으로 오래오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효소가 들어가 있어 속에 거북함이 없이 편안하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 선물로 드려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포장도 묘미담만의 멋스러움이 묻어나 깔끔하고 고급지니까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한번 드시면 못 빠져나오는 묘미담의 앙금절편 지금 바로 검색해주세요. 네. 자, 요거 전 시간에 저희가 또 직접 먹었었죠. 너무너무 쫄깃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그리고 적당히 달달하고 너무 달지 않아서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먹기에도 부담 없고. 네. 예. 가영 씨는 왜 이렇게 안 그 표정 따라하시죠? 뭐예요? 네. 나만 못 먹어봐가지고. 네. 근데 원래 이런 거는 너무 달아서 문제인데 이건 그렇게 그렇지 달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보통 이런 거 이제 하나 먹으면 달아가지고 더 못 먹는데 물리는데. 한 3개까지는 네. 문제 없이 먹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개별 맛있어요. 포장돼 있어서 아침에 딱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딱 하나 들고 나가서 먹으면 진짜 든든하고 속 편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너무 이 쫄깃함과 적당한 달콤함 그리고 쫀득함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묘미담의 앙금 절편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시켜 먹어야겠다. 하나가 발견돼요. 네. 사초가. 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누가 빼돌렸나? 빼돌렸어요? 아니 빨던 놈이 하나 쓴 건가? 이거 근데 파묘랑 연결되는데. 네. 인조 때 네. 인조 때 사관 중에 네. 이름을 까먹었다.
아, 근데 그분 내 9대 손인가? 네. 뭐 11대 손인가가 어. 정말 이장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냥 집안 묘를 다 같이 네네. 팠는데 관안에 있었어. 거기서 사초가 나왔어요. 지금 제출을 안 했거나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 안 했거나 아니면 빼돌렸거나. 빼돌렸네. 내가 쓴 거니까 이거 네, 하나는 그럴 수 그냥 내가 갖고 가고 싶었나 보다. 기념을 가져왔어.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 사초가 나온 거예요. 그 뭔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있으면 안 되죠. 가장 사초도 다 제출해야 그렇지. 됩니다. 근데 그 이장을 했으니까 그걸 알게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 사례 근데 딱 이장 했는데 거기 나왔다는 얘기는 사관들끼리 몇 개는 자기 직업, 있을 수 있던 거죠. 네. 자기 직업에 대해서 군인들도 제대하면서 괜히 뭐 탄피 하나 갖고 나고 이러듯이 근데 원래 이게 기념하기 스스로 기념하기 위해서 성종 때 안 내면은 금고형에 처한다는 것까지도 법적으로 규정을 해요. 다 제출해야 된다. 어. 왜냐면은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장 때가 아니라 당대에 발견됐다면 네. 난리 났겠지. 이 사람 죽었어요. 사형당했을걸요. 진짜로? 그렇겠지.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인조 씹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실록을 딱 비교해 봤는데 씹는 내용도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실록. 일치했구나. 네. 에. 그거를 보면 실록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사초들을 어떤 내용들을 발췌해 가지고 실었는지 얼마나 공정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니, 근데 그 거기서- 사초 제출 안 한 건데 어떻게 그대로 들어가 있죠? 이 그 사람 뭐 기억하고 썼다가 제출했다 빼다 그게 아무도 몰라요. 제출했다가 왜 왔겠지? 그렇죠. 빼놓은 걸 뭐 이렇게 썼다가 다시 뭐 이렇게 빼돌린 왔는지 건가? 알 수 없어요. 과정은 알 수 근데 없어요. 이거를 사관들이 이제 실록 청할 때 치열한 논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건 빼자 넣자. 그럼요. 그게 머리 터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뭐 투표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내용을 안 하면 모르시죠. 어떤 거? 그러니까 투표를 했다 아니면 합의를 봤다. 합의를 했을 겁니다. 합의? 합의를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사초를 가지고선 이 중에서 그쵸. 실록에 들어갈 것을 선정하는 근데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관들끼리의 이 논쟁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거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니 있는 것들 중에 어. 그냥 쓰기만 하는 거면 몇 년씩이나 걸릴 이유가 그치. 없거든요. 그럼 사관 8명이 교대 근무였어요, 아니면 여러 동시 근무해서 비교해 가지고 회의도 하고요. 어. 그 이 당번제처럼 당번제예요. 당번제. 로테이션 네. 당직이네. 네, 그렇죠. 궁녀같이. 1, 3, 5, 7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번제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전임 사관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 8명이 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심지어 일기 개인의 일기들까지도 갖고 와요. 아, 실록을 쓸 때? 네. 승정원 일기 그다음 뭐 나중에는 뭐 일성록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그 관청에서 남겨놨었던 별거 아닌 사소한 기록들까지 다 가져옵니다. 싹 다 가져와서 교차 검증도 해요. 근데 뭐가 만약에 이게 맞았나? 어떤 게 진실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논쟁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특정 사관이 썼던 사평을 봤을 때, 네. 다른 사관이 봤을 때 이거 맞아? 야 팩트 체크 한번 해봐라고도 하는 거예요. 팩트 체크 해가지고 이 사람이 평가했을 때의 근거가 됐었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봤는데 얘 꼭 이런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니래라고 하면 그 섞습니다. 아.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의 직업 의식을 우리는 믿으면서 조선왕조실록을 볼 일정 필요가 정도 있다. 표준화 시킨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참 대단한 직업 의식이었고 대단한 역사 의식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그 기저에는 후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밑바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요? 왜냐하면 갑자기요? 이게 기록을 남겨서 이 현대에 대한 판단을 후세들이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했던 실수들, 우리가 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있었을 거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렇게 이 실록을 남겨놨었던 이유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오왕년 선생님의 해석이에요. 아마도 그런 세계관의 변화 그리고 현실을 이해하려는 조선인들의 어떤 인식이 변화되고 이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곧 역사 해석과 연결이 되고 이런 건데 그거에는 후세를 살아가는 뭐 이때는 조선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 후세의 조선인들에게도 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은 대화를 거는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실록이 실제로는 임진왜란 때 그 위험했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거. 아 이게 그것도 잠깐 얘기를 드리면 원래는 나눠놨었던 것들 중에 하나 불타요. 네. 그리고 그 불타서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네. 대단히 특이한 그 태인 저번에 네. 우리 태인면 어딘지 말씀드렸죠. 네. 거기에 부잣집 네. 양반. 그 양반 하나가 네. 사비를 털어서 네. 자기가 보관할 곳을 따로 마련합니다. 전주 사고에 걸. 네. 근데 이런 것도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전쟁 중에 네. 그거를 따로 모아가지고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전쟁 끝나고 다시 그걸 재간행해요. 이게 전주 사고에 있는데 임진왜란 때 여병이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그거를 다 수습해 갖고 어디죠? 묘양산인가? 거기로 다. 그럼 보관했으면 계속 숨겼어야 되는데. 그래야 후손들이 이제 비싸게 파는. 근데 그걸 보고 다시 복간을 박가영은 했죠. 정말 이제 속세에 찌든 인간이네. 예. 박익기라고 부르겠어요. 내장산에 두었다가 내장산이죠. 내장산에 있었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조선 정부가 전쟁 끝난 다음에 받아서 네. 해주와 강화도를 거쳐서 묘양산으로 옮겨졌다가 네. 저희가 알다시피 얼마 안 있어서 또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괄의 난이라 이런 거를 겪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동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5대 사고에 이제 나눠서 보관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은 이상해요. 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심이었을까? 네. 그거 일일이 다 만드는 거예요. 어. 그걸 일일이 다 만들고 5곳에 숨겨놓는데 이게 전쟁을 겪다 보니까 원래 이제 한양에 있었던 게 이게 쫙 이렇게 펼쳐져서 5곳에 결국은 네. 자리 잡는 건데 산에 깊은 산 속에 보통 있는 게 사찰이잖아요. 네. 그 사찰에다가 땅까지 줘가면서 네. 옆에 사고를 지키게끔 만든. 그 사람들도 책임감을 갖고 지켰을까요? 누가 그럼요. 보면 안 되니까. 승병이 지켰나요? 승려들이 그걸 지킨 거죠.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를 하게끔 하고 누구도 들어와서 볼 수 없게. 그건 참 대단하다. 딱 한 명만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주지스님. 사찰입니까? 그 사찰에 있는 그 누구도 거기 안에 못 들어가고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당대의 전임사관만. 당대 전임사관 중 한 명이 당번 돌아가면서 왜냐면 야, 선배들이 또 그걸 지키는 일을 해. 햇볕에 말려요. 썩잖아요. 그렇죠. 종이니까. 종이니까 썩잖아요. 그거 안 되게 싹 빼가지고 햇빛에 말리는 작업을 합니다. 먼지 털고 이거를 돌아가면서 은퇴했는데도 이제 관리직으로 넘어가서 네. 이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진짜 죽을 때까지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구나.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조선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갖고 그 끝날 때까지도 그걸 관리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심이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클라우드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죠? 그, 기록을 이렇게 모아 그렇죠. 네. 대단한 거죠. 돈도 엄청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예, 어마어마하네요. 들으면 들어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솔직히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야, 참 그런 게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미스터리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인류 문화 예산 등재됐죠. 네네네. 있죠. 등재 유네스코 돼 등재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것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인정해 주는 거에 너무 또 뭘 그렇게 유네스코 등재되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거 아세요? 오히려 우리가 되게 많을 유네스코 문화유산 네. 되게 많을 것 같은 나라들 유네스코 여기에 등재하려고 잘 안 해요. 괜히 자기네들이 관리할 때 더 제재만 많아지고 까다로워진다고. 우리 건데 왜 니들이 참견해? 약간 이런 인식도 좀 있을 수 있구나. 이집트인가? 이집트는 아마 지정되어 있는 게 3개인가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문화유산일 것 같은데 네. 유네스코 이런데 굳이 광민수 쌤한테 크로스체크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민수 씨가 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할 말없죠.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시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유럽이나 이런 문화권에서는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잘 안 합니다. 굳이 뭘? 굳이 안 해도 모두가 인정해 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이제 국뽕 영상 이런 것들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이런 거 보면 타인이 평가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측면이 있죠.
국보예요. 아니 뭐 그건 된 거 아니에요? 유네스코에서 등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가치가 뭐 달라지진 않죠. 네네네. 그리고 뭐 이 자체로 훌륭한 거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조선실록은. 원본은 예. 몇 군데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기록원에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갖고 왔었던 것도 아마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편에 갖고 있나 그거는 아무튼 그다음 하나가 그 서울대 규장가에 갖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서울대 분들이 들으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공개가 된 게 아까 전에 이제 네. 60년대부터 번역되기 시작 국가에서 네. 번역되기 시작하기 전에는 서울대 국사학과 조선시대 하시는 분들만 원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예. 독점해 버렸네 서울대에서. 아니 뭐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접근이 불가했냐 이거는 아닌데 네. 연구할 때 자기네 학교에 사실 뭐 갖고 규장각도 논란이 많은데. 근데 경성제대가 갖고 있다가 이렇게 카르텔이네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근데 그렇다고 독점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독점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닌데 이제 사료의 접근성 면에서 네. 예전에는 서울대 국사학과 조선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네. 그 좀 유리했다. 아. 네, 유리했다. 서울대가 네. 갖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너무나도 놀라운 조선시대 실록을 작성했었던 사관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고 감동 포인트도 있고 놀라운 지점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